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나왔던 5월 16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4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티안원 우주선이 10개월간의 여정 끝에 화성 표면 착륙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대표가 테슬라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inflation sees biggest jump since 2008. BBC 뉴스 보시죠. 4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4.2%나 급등하였습니다. 월 단위로는 2008년 9월 이래 최고입니다. 3월 중 2.6% 상승에 이어 4월에 빠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 코어 프라이스도 3%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음식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지난 3월 대비 10%나 급등하였다고 하네요. 월중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생산이 늦어진 데 따른 결과이겠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주가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기금리 인상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은 현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억제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있고 공급망도 일시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공운임도 전년 동기 대비 9.6%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페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이고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페드의 물가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 시중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의 총통화 M2는 19조 9,7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나 증가했습니다. 시중 돈이 24.3%나 증가한 거죠.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통화는 정책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부동산 및 주가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페드의 물가 전망이 틀렸다면 결국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빨리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타이트닝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 completes historic Mars spacecraft landing. CNBC 뉴스 보시죠. 중국의 티안원 우주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토요일 7시 18분이고요. 유토피아 병원에 안착하였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 성공인데 소련의 경우 착륙 직후에 바로 통신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번째 성공이죠. 티안원 우주선은 작년 7월 23일 하이난에서 발사되어서 장정 5호 로켓을 타고 올라갔죠. 지난 6월에 화성 궤도에 진입한 이래 석 달간 궤도를 회전하다가 5월 15일 드디어 화성에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티안원 우주선 관련 동영상을 제가 말미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안원 우주선에 실린 주롱 탐사선은 앞으로 화성 토양 및 대기 탐사를 하게 되고 지하 100m를 레이저 탐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화성의 생명체, 물, 얼음 등을 확인하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2030년에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는군요. T&1 우주선 화성 착륙의 의미를 보면요. 화성 궤도 비행과 착륙 그리고 탐사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하는군요. 작년 7월에 지구를 출발해서 화성으로 간 우주선은 3개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호프 그리고 미국의 퍼시비어런스가 그거죠. 현재 호프는 궤도 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퍼시비어런스는 지난 2월에 달 표면에 착륙해서 지금 헬리콥터, 드론, 인지니어티를 지금 가동하고 있죠. 참고로 이 화성 탐사 트리오를 설명드리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호프호, 중국의 티엔원호, 그리고 미국의 퍼시비어런스호인데요. 세 우주선 모두 작년 7월에 발사됐는데 이때가 화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가장 좁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호프는 7월 20일 발사되었고 사흘 후에 TN1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미국의 퍼시비어런스가 발사되었고요.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날짜도 지난 2월 달로서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호프는 화성 상공 2 내지 4만 3천 킬로를 1년에 55분에 한 바퀴 돌면서 화성의 대기 변화를 관측하게 됩니다. 화성 표면 착륙은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화성의 1년은 687일인데 이 화성의 기후도를 작성한다는 거죠. 중국의 TN1 1호는 어제 유토피아 평원에 무사히 안착하였고요. 앞으로 탐사 로봇 주롱이 지하 100m까지 탐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퍼시비어런스호는 지난 2월 궤도 진입과 동시에 바로 그 화성 표면에 착륙하였죠. 예제로 크레이트에 착륙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뉴스로 많이 나왔죠. 드론, 인제니티 헬리콥터가 공중 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토 변환 등 궁극적으로 인류의 화성 거주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현재 화성에는 궤도를 돌고 있는 궤도선이 8대, 착륙선 2대, 그리고 로버가 3대가 활동 중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5월 1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보시죠.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6,151만 3,458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전주 비해서 조금 수그러지는 느낌이네요. 사망자 수는 335만 2,109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조금 수그러드는 느낌입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12억 6,416만 4,553명으로 전주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둔화세가 아주 명확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럽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죠.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3주째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대표가 앞으로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구매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기후변화 초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죠. 이 발표 즉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아울러 테슬라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구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죠. 그러자 당시 환경단체 및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이 맹비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테슬라 자동차 및 앨런 머스크의 은행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지난 2월 테슬라 자동차사는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걸 허용하였죠. 그런 이면에 1분기 중에 테슬라 자동차사는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1분기 테슬라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이익으로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는 비트코인 결제 불허를 발표함으로써 비트코인이 급락하였죠. 반면에 도치코인은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치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40%나 급등하였습니다. 의당, 투기조장, 시장교란이라는 비난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도 테슬라와 관련한 주가 교란 혐의로 2천만 불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SEC와 합의하였죠. 참고로 테슬라 자동차는 1분기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대부분이 비트코인 매각 차익, 탄소 배출권 매각 이익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 혁신가 일론 머스크가 단순 재무 투자자 내지 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군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 주 초에 인플레이션 공포로 급락한 뒤에 목요일에 그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소식으로 주말에 큰 폭 반등하였죠. 이러한 주가 반등세가 이어질까가 이제 궁금한데요. 그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죠.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 과정상의 착한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때이른 인플레이션인지 이게 기준이 되겠죠. 한편 다음 주에는 대형 소매상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동향과 관련해서 살펴봐야겠죠. 수요일에는 연준 회의록이 발표되고요. 지역 연준 총재 다수가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주간 다이어리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